주말 승무패 2일차 진행 경기들과 함께 승부식 29회차 도전 경기들이 참사가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이번 챔스 30회차 4경기는 모두 조합에 넣어 올킬로 적중을 노려봅니다. 앞선 영상에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간을 만들어 보았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유방에 참가하시어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회차의 구매 타겟 첫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벤피카의 만남입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는 22분에 바르샤의 센터백 쿠바르시의 퇴장이 있었지만 결국 하피냐의 한 방으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2차전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된 바르샤의 홈 경기입니다. 그런데 벤피카는 라리가 클럽의 24경기 UEFA 대회에서 만나 3승 8무 13패로 너무 약했기에 최근 챔스 원정 5경기 4승을 거두는 강세가 있어도 걱정이 큽니다. 특히 부상자 명단에 있는 이름이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들이기에 이번 경기 한 점 차로 뒤처진 상황은 생각 이상으로 뒤집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바르샤가 홈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목표로 할 경기임은 틀림없습니다. 2025년 모든 대회를 통틀어 13승 3무로 유일한 유럽 전체의 무패 클럽이 바르샤입니다. 해당 기간 홈 5승 2무의 평균 3.43골은 이번 경기도 야말과 하피냐를 필두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봐야 하고 다행인지 오사수나와 주말 리그 일정이 연기되어 작은 부상이 있다고 전해진 레반도프스키도 회복해서 이번 경기 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라우호가 있기에 쿠바르시의 징계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부상으로는 바와 디마리아가 나오지 못하는 벤피카가 공격에서 출혈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바르샤가 빠르게 점수차를 벌리고 여유로운 운영을 원할 경기이고 최근 홈 9경기 중 7경기에서 30분 이전에 득점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리그 페이지 당시 슈체스니의 최악의 판단이 또 나오지 않고 1차전과 같은 8번의 세이브를 포함한 활약이 나올 수 있다 보게 되고 결국 1핸디슨까지는 바르샤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미넨의 만남입니다. 미넨의 적수로 매번 언급되어지는 레버쿠젠이지만 지난 1차전 원정은 3대0의 대참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중 완전한 전의 상실이 느껴지는 막판이었는데 레버쿠젠이 2차전 3대0을 뒤집는 것은 챔스 역사상 2차전 3대0 스코어를 뒤집고 역전을 한 것이 단 4번밖에 전례가 없다 보니 굉장히 확률상 어려울 테지만 적어도 홈에서 또 패배하며 팬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각오일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멘과 후반 시작과 함께 비르츠를 교체 투입했다가 부상을 당해 이탈이 생겼는데 레버쿠젠은 초비상이라 봐야 합니다. 이 경기는 안전한 접근이 필요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은 미넨을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던 클럽이었지만 정작 1차전은 3대0으로 발리면서 이번 대회 탈락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홈에서 어쩔 수 없이 강한 압박으로 라인을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 이를 의식하고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최악의 수비인 브레멘을 상대로 무득점 패배를 당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르츠의 부상까지 생겼습니다. 4월 초까지 못 나온다는 오피셜이 떠버렸고 그리말도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미넨을 상대로 홈에서 2승 1무로 지지 않고 있다지만 선수들 사기가 너무 꺾였습니다. 그리고 미넨은 케인이 계속 나오는 게 이번 경기도 정배당을 받은 근거입니다. 케인이 챔스 단일 대회 영국인 최초 10골 기록을 노리고 있고 미넨이 챔스 원정 12경기 중 클린시트가 딱 한 경기뿐이라는 것은 양득을 각오하게 만듭니다. 결국 미넨의 2차전 승리까지도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2.5.5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테르와 페예노르트의 만남입니다. 인테르는 라우타로와 튀람 투톱의 활약으로 1차전을 2대0으로 승리하는 데 성공했고 다르미안과 디마르코의 부상과 함께 존머의 손가락 수술 복귀가 벤치 합류까지는 성공했으나 이번 경기도 장담할 수 없다 보니 변수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예노르트는 부상자 명단이 더 현재 개판인 상황에 지난 시즌부터 계속 프림퐁 등 선수 이적과 이번 시즌 히메네즈의 밀란 이적까지 대거 주축 선수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격에 너무 부담이 많이 생기는 페예노르트가 이탈리아 원정을 왔다는 점까지 2대0의 1차전 결과는 2차전 시작부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페예노르트의 부상자 명단만 봐도 답이 안 서는 경기입니다. 파이샹이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부상 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황인범과 스탱스를 포함해 13명의 부상자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오스만까지 총 14명의 부재자가 있습니다. 인테르가 디마르코가 없어지는 것이 측면 한쪽 날개가 꺾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투톱이 너무 건재하고 둠프리스의 택배가 있다면 인테르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클럽을 상대로 3무 5패의 열세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반페르시 신임 감독의 데뷔로는 너무 가혹한 챔스였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 챔스 9경기 중 8번의 클린시트로 89%의 클린시트 비율은 대회 압도적 기록이고 이번 경기 산시로에서 또다시 지금의 페예노르트 공세라면 무실점은 존머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의 헨승보다는 오히려 2.5 언더가 배당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기에 역배당을 받았지만 노려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번 챔스 16강 마드리드 더비와 더불어 최고 빅매치인 리버풀과 PSG의 만남입니다. 1차전 알리송의 미친 선방쇼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PSG를 1대 0으로 잡은 리버풀이고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기에 더욱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다만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PSG의 반코트 경기였고 리버풀의 이선 수비 라인이 너무 쉽게 뚫려졌던 것은 걱정을 더합니다. 그럼에도 PSG가 PL 원정 15경기에서 1무 14패로 너무 영국에서 약했다 보니 이번 경기도 리버풀이 정배당을 받은 채 경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친 페이스의 덴벨레는 살라와 골싸움에서 과연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지 결과를 떠나 너무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마드리드 더비와 함께 이번 라운드 최고 빅매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1대 0으로 한 점 차라 2차전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문제는 파리가 아무리 음바페가 떠나고도 이번 시즌 역대급 시즌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PL 원정 1무 14패의 처참한 성적과 18년도 챔스 리버풀 원정 3대 2의 패배까지 겹쳐 더욱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차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너무 파이널 서드 라인까지 침투를 쉽게 허용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PSG가 로테이션을 대거 돌린 주말 리그와 다르게 리버풀은 전력으로 사우샘프턴과 싸워 후반 PK 2번을 포함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안필드에서 노팅엄에 이은 두 번째 패배를 당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덴벨레가 미친 듯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드리블 능력으로 흐비차와 바르콜라까지 리버풀을 괴롭혀줬기에 알리송의 선방쇼를 또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요행이라 느껴지고 이번 경기 그래도 안필드이고 PL 원정에 약했던 PSG이기에 PSG가 저력을 보일 것을 감안해도 역배보다는 1핸디패로 접근을 노려봅니다. 이렇게 분석대로 구매 시 9.3배당 나오는 베팅지가 됩니다. 지난 회차에 너무 결과가 좋지 못했고 이번 회차 챔스는 정확한 스코어 예측을 통한 접근보다는 적중을 위한 선택지를 가져가 봤습니다. 다만 선수 기용 변화와 당일 상황에 따른 예측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실시간으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베팅 성공을 노려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공유방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